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10월 18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예, 정치논평 꼭지인데요. 아, 다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길래 이 내용을 먼저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보이는 폭발이 발생을 해서 아마 건물이 붕괴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원 건물이 일단 병원이 폭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한 게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지난주에 한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가자 진입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이 북부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떠나라 그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24시간 시간을 주고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수십만이 발생해갖고 중부나 남부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병원이 그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우리 왜 수재나 이런 거 나면은 가끔 뭐 학교 강당 같은 데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거기 있었어요.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폭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지금 몇 시간 전에 일본 뉴스를 봤을 때는 300명. 그리고 이 뉴스는 지금 알자지라 뉴스는 한두 시간 전입니다. 그새 300에서 500명 이상으로 늘었어요. 사상자가 아니고. 예. 그리고 추가로 늘어날 거라는 멘트가 꼭 포함이 돼 있어요. 즉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단이 하나 빗나가가지고 거기를 맞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로켓탄의 위력으로 이 상당히 큰 건물로 보이잖아요. 수천 명이 있었으니까 사망자도 500명 이상 나오고 이 건물을 붕괴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국방 논평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탄두 중량이 최소한 500파운드급 이상 넘어가는 200에서 250kg는 최소한 넘어가는 그런 큰 포탄이 떨어졌다. 그래야만 이렇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로켓탄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건물을 붕괴시킬 수는 없죠. 한 번 가지고 제대로 지금 콘크리트 건물을 로켓탄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불똥이 튈지 이것을 급격하게 지금 긴장감을 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중인 것 같은데 바이든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스라엘 방문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이 소식을 지금 업데이트를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확전을 말리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하면서 나름으로는 날라오는 바이든의 귀싸대기를 네타냐후가 후려친 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어제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마침 자 밑에 국무장관 블링컨이 여러 나라를 여기서 중동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지만 결론이 잘 안 났고 아랍 국가들의 입장을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걸 바이든한테 이야기를 했고 바이든은 그래서 이스라엘 오기 전에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러시아, 인도, 뭐 중국이 하는 이야기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한 고립이고 압박인데. 그런 결론을 가지고 협상을 벌였지만 블링컨이 7시간이나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설득이 안 됐다. 그래서 바이든이 결국은 나섰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리고 바이든이 유럽 국가 수장들한테도 전화를 돌렸겠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좀 방문을 하고 있어요. 숄츠 총리 독일에 그리고 영국의 수낙 총리도 오늘 내일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나는 당신들의 뜻과 달라. 난 당신들의 제안 방법은 어쨌거나 결론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기구로 나는 것 같다.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의 생각과 똑같다. 나는 그런 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네. 바이든의 이스라엘 방문을 앞두고 잠시 혹시나 모르니까 잠시나마 공격을 멈춘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항공 폭격은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의도됐든지 의도되지 않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네타냐후 책임이고 이 타임을 골랐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강한 거부의 의사를 밝힌 거죠. 자, 이거는 이 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해요. 그리고 내일
바이든이 방문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결론을 내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죠. 지금 이게 예, 전 세계가 출렁거릴 문제예요.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예. 즉 네타냐후는 이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당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화가 드나 못 믿겠어? 사람 더 이상 보낼 필요 없어. 내 행동으로 보여주지. 이런 셈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10월 17일 날 슐츠 총리가 방문해서 네타냐후랑 만남을 했어요. 뭐 목적은 다 똑같겠죠. 가자 진공하지 마라. 위험하다.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지만 결론은 팔레스타인 독립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사진에서 잘 느낌을 드러냈다고 봐지고 뭐라고 했느냐. 독일 총리를 눈앞에 두고 하마스는 당신 독일 너희가 최고로 나빴을 때의 그 존재였던 나치보다 더 나쁘다. 당신이 나치였을 때보다 더 나쁘다. 지금 하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할 소리가 아니죠, 이거는. 예. 상대와 이거는 강력한 거부의 표현이다. 뭐 이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다가 또 영국 총리와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날라오는데 이런 사건을 좀 터뜨려 버린 거잖아요. 메시지는 명확해요. 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볼 수 없다. 예. 지금 전 세계 여론을 약간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대교, 기독교의 본산이고 예수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의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들의 어떤 민족 탄생 설화에 기반된 종교거든요. 원래 뿌리는. 예. 그 교회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 같이 한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예. 천민 취급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으니 주위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당신의 위대한 선조, 당신네들의 위대한 선조의 말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현실로 보여줄 때가 됐다. 예. 그거를 걷어차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서방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통화를 했어요, 네타냐후랑. 이 모든 것을 다 거친 후에 네타냐후가 보여준 행동이 그거예요. 가장 드라마틱한 미팅이 바이든과의 미팅을 지금 코앞에 두고 푸틴이 16일 통화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자, 뭐라고 돼 있냐? 빨간 줄자 끄은 부분 보면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추가로 상태가 악화되는 거, 확전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그 푸틴식으로 이야기했겠죠. 자, 그 내용에 보면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같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방식을 설명했다는 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병사 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은 팔레스타인 독립이겠죠. 뭐 국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겠지만 네타냐후는 뭐 바로 직감하고 알아들었겠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전달했다. 예. 압박이잖아요. 예. 서방의 압박과 러시아의 압박이 같아요. 어제 제가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세상의 변화예요. 푸틴과 바이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큰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한다? 그 지금 행동도 일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이게 어떤 큰 변화의 신호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불태우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게 당장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또. 자, 그래서 바이든은 입장을 저기 블링컨을 통해서 보고를 쭉 들었고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적 지원,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제스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전처럼 힘을 쏟는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판단을 했고 또 내부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많은 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도 이걸 정치적으로 부드럽게 해결하려고 해요. 깊이 발을 안 담그면서. 그래서 그 해결책을 보니까 이게 국제적인 분쟁으로 안 가려면은 미국이 생각을 해봐도 그래 주변에 여러 나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본 거잖아요. 블링컨을 통해서. 그래서 CBS 60 minutes 60분 거기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하마스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장기적인 해결 방법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그래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네타냐후는 분노했겠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걸 이제 선물을 일단 줍니다. 이렇게 비전투 병력 미군 2,000명을 파견하겠다. 이거 있으면 일단 당신들이 공격을 받지는 않을 거야. 그거 맞는 말이죠. 이건 받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네타냐후야 이 정도로 참아라. 예? 지금 들어가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국제적인 여론이 나한테 절대 안 좋아지고 세계 지역 전쟁이 될 수 있다. 확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하마스만을 제거하는 거 진짜 쉽지 않겠죠. 하마스만을 발라내는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미국과 같이 검토해보자. 도와줄게. 요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요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서 말리려고 그랬겠죠.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가당치 않다라고 걷어찬 거예요. 아까 앞서서 제가 표현 드린 것처럼. 자, 이거를 이 정도까지 일을 벌린다고 하면은 이 네타냐후가 이 모든 것을 다 걷어찬 거예요. 예. 전 세계 모든 강대국, 전 세계 수많은 작은 나라들도 다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요. 지금 여기에. 예. 어제도 보니까 스페인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을 했더군요. 가자 사태에 대해서. 예. 그것도 뭐 한번 따로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세계적인 이런 흐름을 잘 보도를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본산인 여기서 사랑의 메시지가 탄생된 이곳에서 악의 축으로 지금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이미 했어요. 행동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이걸 이스라엘의 사태를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든지 또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확전을 막아라, 가자에 진공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예. 책임의 추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짓을 한 국가에 같은 편에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예. 비난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지금 날아오고 있는 바이든은 입장이 엄청나게 공공해지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진 거죠. 유도리가. 바깥으로 이제 이스라엘 칭찬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여론도 바뀌겠죠. 예. 그러면 바이든은 당장 바뀔 거예요. 자, 그런데 네타냐후가 여기서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더 강성 기조를 더 강하게 내뿜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봐서는 이때까지 한 짓을 보면. 그러면 미국으로부터도 벌이받을 수 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럼 나토는 동시에 다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세계가 다 모두 이스라엘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내일 바이든과의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이것이 네타냐후가 의도한 것이었다면은 바이든의 방문에 앞서 그리고 푸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내 목소리를 낸 것이 내일 아마 판명이 되겠지요. 바이든과의 만남에서. 일단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살짝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일 미팅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